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적당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인데요. 문득 오늘도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컨텐츠들, 수많은 소셜미디어의 사람들의 포스팅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매체의 형태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한 휴대폰 하나와 간단한 마이크 하나로도 이렇게 좋은 음질의 오디오를 마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 못지않은 그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술의 발달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지고 있고, 그런 컨텐츠 생산의 권력이, 컨텐츠 생산의 주도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죠.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매체에 의존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들의 담론이 있을 때 빠르게 그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1인 미디어라고도 하고 뉴 미디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스포츠, 예술,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2026년 현재 지금 사실 전 세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슈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폭력, 전쟁, 어떠한 극단적인 부패 정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하지 않은 외교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전쟁, 그를 통한 희생, 민간인의 희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희생,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구 한편에서는 그런 뉴스가 오늘 너무나 즐겁고, 오늘 너무나 신나고,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오늘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고, 어떤 음악을 들었고, 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도 수없이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그 상황에서의 매체로만 주어졌던 예전의 경우라면, 그것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지역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또는 어떠한 그 미디어를 펼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혼재돼서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소셜이든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수많은 매체에 그런 것들이, 뭔가 상충되는 것들이 동시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재밌는 게 있고, 이런 거와 그런 걸 보다가 철학적인 이야기, 내면적인 이야기, 나의 행복 이런 거 듣다가 전쟁에 대한 뉴스를 또 듣고, 그것이 되게 뭔가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시급한 문제, 진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큼, 그것과 관련 없지만 생산되어져야 하는,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거죠. 왜? 누군가의 경제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계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참 이제 어떤 한두 명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떠한 주관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겠다. 아니야, 무엇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가 있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웃고 떠들 때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인류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인류의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공동체니까요. 우리는 그 상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제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적당함이라는 것인데, 그냥 저는 이제 저의 나이와 제가 태어난 나이, 제가 살아온 경험, 제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매체와 이 디지털 기술은 너무나 그 적당함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수많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고, 아카이브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 업로드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또 복제되고, 다시 재생산되고, 다시 이야기되고, 그 속도, 그리고 수없이 그 매체들에 접속하고 그 매체들을 시청하는 그 모든 트래픽의 속도들이 너무나 빠르고 과한 거죠. 그 적당함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삶의 어떤 리듬과 이 디지털의 알고리즘이 이 속도가 안 맞는 느낌인 거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 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좋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후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은. 좋다라고,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주는 혜택, 기술이 주는 이점, 그리고 결국 인간은 그 기술이 나아지는 것에 의한 것에서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또는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부스럭이나 부작용들은 또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해 나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세제로 닦아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탁기에 빨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옷은 깨끗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요, 그 세탁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세탁물, 그 오물은 또 어디론가에 가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오물은. 그럼 그 오물을 정화하지 않느냐? 아니죠. 그 정화하고 난 찌꺼기와 그 오물은 또 어디선가 화학작용을 하죠. 근데 이 화학 기술에 의해서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정화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또 정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 모든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또 어떠한 찌꺼기,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런 것들, 마치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데 쓰레기장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둠으로써 마치 그 쓰레기가 처리되었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다시 깨끗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닦아내는 거죠. 표백해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뭐 소셜 네트워크가 조금씩 발달해 나갈 때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권력에 상관없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고 서로가 자신의 힘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좋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죠. 그렇죠?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 소셜 매체의 부작용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매체의 속도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소셜 매체도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치면 인터넷이 시작되고 이메일이 시작되고 싸이월드가 시작되고 뭐 카페가 시작되고 이런 단계에서 점점 발전해서 이제 SNS, 트위터 같은 게 생겨나고 인스타그램 사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SNS상에서 그냥 짧은 글과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예 비디오를 에디팅해서 비디오로 SNS에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을 포스팅하고 그것을 엄청나게 빠른 트래픽으로 엄청나게 빨리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디지털 매체조차도 그 속도와 빈도와 그 생산해내는 아카이브의 양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하나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자유로운 어떤 무형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날로그의 세상, 물리적인 세상의 그 자원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데 그 속도가 이제 우리가 그 부작용을 제어하고 대응하는 속도, 그 부작용이 났을 때였던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어떤 충격이, 어떤 아픔이, 어떤 문제들이 다시 아무는 속도, 그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산되고 소비되어져야 되는 속도가 더 많아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전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통신의 정보통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2000년대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유행했단 말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ICT라고 했어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 정보통신인 거예요. 근데 그 정보통신이 요즘에 여러분 정보통신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와 빈도와 그 아카이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포스팅을 눌렀는데 그것이 막 즉각적으로 막 보는 느낌이잖아요. 이 수많은 피드에 있는 오늘도 생산되는 수많은 영상들, 짧은 영상, 긴 영상, 수많은 글들, 짧은 글들,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은 누군가가 또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청되고 소비돼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 인풋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시스템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 생산과 시청에 의한, 이제 시청에 의한 뭐예요? 그 트래픽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이익을 보는, 그렇죠? 그 매체들이 이제 권력을 쥐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안에서 서로 야 너는 오늘도 저마다 막 생산을 하시오. 그 다음에 시청을 하시오. 반응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 우리가 그래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낸다. 내가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나의 중요한 아젠다를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직접 매체를 힘이 없어도 매체의 힘이 없어도 내가 공유한다. 이런 느낌들을 이미 넘어서서 그냥 이제는 다 뭐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회수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와 팔로워를 늘려서 이 판에서 내가 조금 인플루언서가 돼볼까? 이 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이점을 얻어볼까? 사람을 얻어볼까? 팬을 얻어볼까? 이런 단계로 가는 거야. 그냥 또는 내가 존재론적으로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뭔가를 올려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반응을 얻어볼까? 이런 것으로 가는 거야. 이게 과연 뉴미디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지만 건강한 뉴미디어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그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또 우리는 조명하게 되고 그러면은 역시 이것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와 뉴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착각하게도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매체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은 원래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쓸데없이 이렇게 보이스로 남기는 거 뭐냐. 사실 글을 써야 되는데 저도 글을 쓰는 것보다 그렇게 마이크 켜고 떠드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어디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반응보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녹음해가지고 올리면 누군가가 이 오디오를 듣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저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적당한 속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나마 저는 이제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 전문적인 컨텐츠 생산자들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것이 나다운 거, 나의 이야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제는 약간 그냥 모든 일반인들도 뭔가 그냥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이런 걸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이걸 올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막 하는 거. 사실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사서 먹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그 과자를 먹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그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그 맛있는 치킨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것을 소비하고 구입해서 먹게 만드는 이 시스템 안에 이미 갇혀 있으니까 구입해서 먹고 쓰레기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가 막 오늘도 막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요. 그럼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몰아서 어디론가 가요. 그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 총량에 대해서 그것이 많을 거야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되게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산술적으로 인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집 앞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조금은 인식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와 계속해서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래픽주의, 그죠? 접속주의. 계속해서 접속해야 되고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권력, 그 비즈니스 판에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또 찾아 내 몫을 꺼내야 되니까 막 접속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지금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쩌면은 제가 한국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비교적 그 네트워크 접속 빈도가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사실 지구의 어떤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속도감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유난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당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고 몸이 찌뿌둥해서 밤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밤 산책을 나가기 전에 제 스크린에 있는 수많은 피드를 보다가 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또 주저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